자, 안녕하십니까. 파인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요, 책을 과연 읽어야 할까? 라는 그런 심오한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평소에 제가 되게 월드컵만 하고 엔터테인먼트적인 걸로 와서 좀 다른 주제로 가져와 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경 쓴 게 이제 좀 지적이어 보이기 위해서 일단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책을 막 꼭 읽어야 된다, 막 책을 안 읽으면 문학적인 소양이 없다 라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부터 얘기하면은, 저는 이제 4년째, 이제 횟수로 거의 5년인가? 4년 정도 돼서 한 달에 한 권씩 책 읽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 장르와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책을 읽어도 일단 활자를 읽는다는 거에 집중을 하고, 꼭 문학 작품, 뭐 고전 문학, 유명한 거 이런 게 아니어도 한 달에 한 권씩 꼭 읽으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독서 모임에 최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감명 깊게 본 것들, 독후감을 전 쓰거든요. 독후감을 쓰는데, 아무튼 그거를 다시 복기하면서 내가 어떤 책을 좀 재밌게 봤나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꼭 책을 읽어야 되나, 그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책을 우리가 읽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책을 이제 매달 꾸준히 읽는 사람으로서 굳이 책을 읽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위험한 것 같아. 책을 한 장만 읽고 되게 꺼드럭대는 사람들, like me? 그 인터넷 상에 보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좀 위험하고, 그리고 책을 읽는데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저는 좀 경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막 뭔가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뭐 주식 관련된, ETF 관련된 책을 막 읽었어요. 그러면은 ETF 한 주라도 사보든지, 좀 그런 사람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에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한 그런 좀 역할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꼭 그렇다고 책을 뭐 그렇다고 읽지 말아야 되냐 하면은, 아니요, 책은 읽을수록 좋은 것 같긴 해요. 이게 말을 자꾸 좀 어렵게 해서 쉽게 정리하면, 책은 읽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꼭 뭐 어려운 책이나 있어 보이는 책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어떤 활자를 읽는다, 글자를 읽어서 내 뇌에 계속 이거를 입력시킨다.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이후에는 학습이란 걸 좀 많이 안 하잖아요. 나만 그런가? 아무튼 그래서 책을 읽는 행위는 저는 좋다. 오히려 읽을수록 좋다. 근데 한 장만 읽고 막 꺼드럭대거나 남을 무시하거나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책만 읽어서도 안 되는 것 같아. 너무 지식에 그게 매몰되는 것 같고. 아무튼 그래요. 꾸준히 읽은 지는 4년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함부로 막 그 도서 쪽에 권위자는 아니지만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추천 좀 할 책? 또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는 성공을 해야겠다는 그런, 꼭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어, 난 성공해야겠어, 그런 생각으로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막 자기계발서, 경제에 관련된 책. 그래서 지금 있는 책들이 그런 책들이 많아요. 제가 한 30 정도 넘어서부터 이제 문학 위주로 좀 읽고 있는데, 책을 많이 사진 않았어요. 약간 도서관에서 빌려 읽는? 그러다가 마음에 들면 사고. 첫 번째로 부의 추월차선, 요거 되게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이 책은 쓰레기다 하면서. 어찌됐건 이 사람이 이 성공도 요만큼 했고, 읽어서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월천 벌어서 이렇게 막 마케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진짜로 부를 많이 잃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거는 그래도 한번 얘기는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되게 쉽게 읽힙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읽기는 전 좋은 경제도서라 해야 되나 이걸? 내가 옛날에 이걸 뭐라고 판단했지 이걸? 제가 옛날에 써놓은 게 있는데, 독후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업해라. 본인이 직접 뛰는 생계형 사업 말고 시스템화해서 본인이 없어도 수익이 생기는 사업을 하라는 책입니다. 그래, 약간 여기도 써놨네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이나 운이 좋아서, 아니 뭐 책으로 너 돈 벌었잖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책을 또 마찬가지로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말을 들어서 나쁠 건 없다고 본다라고 실행력을 좀 강조하는 책이었나 봐요.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무튼 근데 이게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죠. 그렇게 되기까지가 어려워서 그렇지. 응? 결국에는 내가 자면서도 돈을 벌어야 되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생각보다 쉽진 않죠. 아무튼 읽기 쉬워서 저는 좀 추천드리고, 사장학개론, 이렇게. 사장학개론 같은 경우는 비슷해요. 사장들이 해야 될 120가지 주제를 담은 건데, 옛날에 써놓은 게 있네. 사장의 덕목 120가지 때문에 샀다. 그 중에 60가지는 좀 뻔한 내용이긴 했다.
그리고 그런 게 있네.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이 좋은 사업이 아니라 불편함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사업이다라는 게 인상이 깊었다. 그 업계에서 성공한 사람의 말을 좀 듣는 거는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게 사업이다. 그게 사업의 본질이다. 머리로는 이제 다 알죠. 돈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대충은 아는데 이제 많이 벌어야지 이제 일단 벌어야 몰라. 경제 관련된 책만 추천을 해서 옛날에는 제가 20대 때는 다 이런 책만 읽었습니다. 이제 제가 3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문학 작품을 읽기 시작했어요. 문학 작품을 읽게 된 계기는 제가 독서 모임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돈에 관련된 경제에 관련된 책들은 사실 이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부분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얘기할 거리가 좀 많이 없다. 상대적으로 얘기할 거리가 많이 없다는 느낌이고, 요런 문학 같은 경우는 정답이란 게 그렇게 막 많이 없어가지고 얘기하기 좋은, 그러니까 사람 6명 있으면 6명이 생각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독서 모임 할 때 좀 얘기 나누기가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문학이 좋은 것 같아. 근데 이 죄와벌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을 읽었다는 것 때문에 이걸 갖고 오긴 했는데, 이게 작품이 나쁜 게 아니고 초보자들은 어렵습니다. 일단 진짜 어려워요. 막 주인공 이름이 막 여러 개로 불리니까 못 따라가겠고 어렵습니다. 뭐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튼 초보자들한텐 조금 비추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프로젝트 헤일메리라는 영화를 봤죠. 그 영화를 보고 산 거예요. 물론 독서 모임 때 주제가 되는 책이긴 했는데 이게 좀 두껍죠. 근데 영화를 보고 보시면은 훨씬 이해가 쉬워요. 그리고 영화랑 다른 묘미가 있어. 영화를 보고 오시고 이걸 딱 읽고 책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지구에서 있었던 일이나 아니면 뭐 이 프로젝트 헤일 메리 호를 날리기 위해서 뭐 원심 분리기 개발하는 법이라든지 뭐 아스트로파지 어떻게 연구했는지 막 이런 디테일한 짜잘한 것도 나오고, 막 남극에다가 막 핵을 쏴가지고 온도를 높여가지고 빙하를 늦추는, 최근에 본 책 중에 전 제일 재밌었다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책을 안 갖고 왔는데 제가 다른 읽은 것들도 있는데 독후감으로 보면서 한번 추천 책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경영자 코칭, 뭐 설득의 심리학, 진짜 부자들의 돈 쓰는 법. 이건 이제 한창 그 지구 온난화에 좀 관심이 있었을 때, 저는 아직도 지구 온난화 이런 거에 관심은 있어요. 그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많은 사람들이 막 명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좀 돈 주고 사긴 좀 아까웠어요. 개인적인 겁니다. 욕하지 마세요. 뭐 욕해도 사실 상관없긴 한데 문장을 되게 화려하게 써가지고 편하게 읽기 힘들었다. 보시면 미국 역사와 관련된 생소한 이야기가 많아서 친절한 느낌이 없었다. 그다음에 잘 안 읽혔다. 누구나 다 아는 자기 개발서 느낌이 컸다. 그다음에 좀 비판적인 책도 있네요. 101가지 흑역사로 읽는 세계사. 너무 재미없어서 억지로 읽은 책. 문학도 조금 읽긴 했었어요 옛날에. 히가시노 게이고 소설의 가가 형사라고 있는데 그 가가 형사 시리즈를 1, 2, 3편을 봤어요. 그게 아마 7편까지 있나? 10편까지 있나? 보다가 말았어요. 그때는 사실 이걸 읽어서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 좀 혼자 읽고 생각하고 하는 게 좀 재미없었던 것 같아. 만약에 이 문학이 독서 모임에서 뭐 얘기할 책이 나왔다, 네, 뭐 얘기할 게 좀 있겠죠. 이 악이라는 책이 확실히 재밌었어요. 이게 가가 형사 시리즈 중에 이게 제일 유명할 건가? 그렇거든요. 악이라는 책이. 스포니까 이건 안 읽어드리고, 아무튼 재밌었다고 써있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현대 사회에서 과연 여기까지 사고 파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 한번 고찰해볼 만한 책. 그러니까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면 다 된다 라는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대신 줄 서기, 뭐 아이폰 1등으로 사고 싶으니까 얼마 줄 테니까 대신 줄 서주세요 하는 거 있잖아요 실제로. 그다음에 우선 탑승권, 뭐 매직 패스 이런 거 있죠. 암표. 뭐 그 중에서 내가 검은 코뿔소 사냥권 구매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일정 돈을 지불하면 사냥권을 얻어요. 사냥권. 그러니까 이제 보호 업체는 돈을 받고 사냥꾼들한테 사냥권을 주는, 권리를 주는 거야. 약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대신 줄 서기, 뭐 우선 탑승권 이런 거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다 합의가 된 상황이에요. 대신 줄 서주는 사람은 돈 받으니까 내가 줄 서겠다. 근데 검은 코뿔소 사냥권은요, 검은 코뿔소의 입장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사냥 당하는 건 검은 코뿔소인데
검은 코뿔소의 그 입장이 없어. 여기서부터 이제 그 독서 모임에 이 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줄거리는 뭐고, 핵심 주장은 뭐고, 나랑 생각이 다른 점은 뭐고, 이걸 읽고 어떻게 행동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기본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되게 좀 길게 써지죠. 제가 인생에서 단 하나의 책만 딱 한 권만 읽을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그거는 제 인생 책이에요. 그러니까 좀 남들이 몰랐으면 좋겠는 책. 근데 이미 유명하긴 한데 더 유명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책이에요. 되게 무서운 책입니다. 그건. 지금 읽고 있는 거는 이것도 경제 관련된 책이긴 한데 이제 부자 습관과 가난한 습관. 요거 읽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엄청 재밌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냥 그래요. 앞으로는 문학이나 좀 이런 책을 좀 많이 읽어볼까 싶긴 합니다. 문학 같은 거는 뭔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재밌을 것 같아요. 같은 책을 읽은 사람들끼리 독서 모임을 한 적이 있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왜 하는지 알 것 같은 느낌? 근데 혼자 읽고 얘기하려니까 문학 작품이 손이 안 가긴 해요. 지금 책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책을 읽어야 되나 아니면 안 읽어도 되나 이런 좀 얘기를 해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오늘 또 책 소개를 하면서 느낀 거는 자기계발서나 경제 관련된 책만 너무 많이 읽었다. 심지어 그게 경제 관련 책을 많이 읽었음에도 경제가 나아지지 않았는데 반성을 하게 되는 시간이네요.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됐어요. 저는 앞으로 꾸준히 책은 읽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신문이라도, 그러니까 어떤 글자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읽으면은 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에도 도움이 될 거고, 지식에 좀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할 얘기가 많아지니까 어휘력 늘어날 거고. 저한테는 사실 뭐 손해볼 건 없어요, 읽는다고 해서.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읽을 거고,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책들을 좀 읽고 나중에 또 한번 소개해드린 자리를 마련해두 책 읽는 사람 만나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